2026년 상장사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 7번째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타이어 3사 중 2사 비교. 넥센타이어 매출액이 1조 7,295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9.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높은 10%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금액상으로 영업이익은 885억 원으로 6.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5.1%로 0.2% 하락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전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대로서 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3.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3,293억 원으로 2.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0.1% 하락했습니다. 매출 1위가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상반기 잠정 실적은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호타이어에 관한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물류대금 미지급 피소, 공정위 고발까지 확전. 이윤정 조선비지에서 7월 31일. 미 물류업체 제임스 월드와이드 금호타이어 공정위 신고. 직계약 후 중간 에이전트 돌연 투입, 부당이익 몰아줘. 대금도 10분의 1 수준만 지급. 금호타이어 사태 방치. 금호타이어는 부인. 하청 재하청 간 문제 정산 완료. 금호타이어가 미국에서 315만 달러 약 45억 원의 대금을 미지급을 주장하는 현지 물류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놓였다. 이 물류업체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대주주와 연관된 물류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단가 인하를 압박하고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호타이어는 하청과 재하청 간 발생한 문제로 운송비는 모두 지급됐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직계약 후 중간 에이전트 투입, 전형적 통행세 거래, 대금도 미지급. 직접 거래가 가능했고 실제 운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 역할이 불분명한 회사 멜리스를 중간에 끼워놓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통행세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하청과 재하청 간 문제, 운송비 전액 지급. 중국 대주주 개입 의혹도 금호타이어 사실 아니다. 운송 물류에 사무실만 있는 중간 에이전트를 두는 것은 전형적인 조폭 같은 행위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이런 계통의 저도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 포스코도 투입한 임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 운송이라도 좀 달라. 그래서 사무실 하나 달랑 차려놓고 그 사무실과 계약을 하고 실제 운송업체는 그 중간에 새로 생긴 운송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알선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알선만 하는 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역시 이해 득실이 있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도로 부르는 건데 물건을 팔 때 어디까지 도착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물건 판매 가격에 이제 운송비도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 운송비를 비싸게 받으면은 구매자 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수송할게. 그러나 그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직접 수송하려면은 또 직접 차를 보내야 되고 또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운송업체한테 물건 사면서 그냥 그냥 우리 회사까지 도착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 알선 업체가 그거를 독점하는 그런 계약 같은 거, 이거 잘못된 계약이죠. 아니, 이해관계가 있는 이게 금호타이어가 중국 자본한테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 전형적인 조폭 같은 거래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좀 길었네요. 첫 장면이 호텔 신라 매출액이 2조 253억 원으로 1.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2.4%를 감소시켰습니다. 어떻게 감소시켰는지 궁금해지네요. 영업이익은 815억 원, 1217.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원 시스템,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5조 6,235억 원으로 2.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0.6% 낮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2,008억 원으로 135.3%가 증가했습니다. 한화엔진 매출액이 7,075억 원으로 0.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9% 감소시켰습니다. 영업이익 893억 원으로 59.2%가 증가했습니다. S1 보안회사죠. 매출액이 1조 3,968억 원으로 0.7%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은 반대로 1.7%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851억 원으로 27% 하락했습니다. 풍산 매출액이 2조 7,412억 원으로 11.9%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10.5% 약간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 2,154억 원으로 31.9% 증가했습니다. 현대건설 매출액이 13조 1,236억 원으로 13.5%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4% 약간 낮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영업이익 4,427억 원으로 2.8% 증가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액이 15조 439억 원으로 27.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낮은 25.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2조 44억 원으로 44.1% 증가했습니다. 마진율이 좀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LG화학 매출액이 26조 4,227억 원으로 7.9%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9.8% 그보다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5,499억 원으로 39.9% 거의 40%가 감소했습니다. 정근당 매출액이 9,231억 원으로 11.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1.6%로 0.2%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금액상으로는 7.1%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0.2% 하락입니다. 정근당 바이오 매출액이 818억 원으로 2.3%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2.3%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 67억 원이 발생이 돼서 전년 상반기보다 마이너스 235.2% 추락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6,829억 원, 6,830억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4.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도 동일하게 4.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금액상 5.1% 증가했습니다. 펜오션 매출액이 3조 4,226억 원으로 27.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26% 낮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3,346억 원으로 41.6%가 증가했습니다. LG CNS
매출액이 2조 8,358억 원으로 6.1%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그보다 높은 6.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2,220억 원으로서 1.1%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0.4% 하락했습니다. S&T 모티브 매출액이 4,736억 원으로 2.1%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8%밖에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74억 원으로 4.6%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3% 하락했습니다. S&T 에너지 매출액이 2,316억 원으로 9.5%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더 낮게 13% 감소를 시켰습니다. 영업이익 441억 원으로 9.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3.3%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줄더라도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좀 알차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업비용을 어떻게 그렇게 크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의 낭비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T 다이내믹스 매출액이 3,762억 원으로 11.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높은 16.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384억 원으로 18.6% 감소했습니다. 효성중공업 매출액이 3조 452억 원으로 17.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낮은 12.6% 증가입니다. 영업이익 4,166억 원으로 56.2%가 증가했습니다. 효성화학 매출액이 1조 4,583억 원으로 22.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2.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영업이익 1,710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611억 원에서 380% 전환이익 증가입니다. 효성 TNC 매출액이 4조 5,104억 원으로 17.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낮은 14.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2,750억 원으로 82.5%가 증가했습니다. 효성 ITX 매출액이 2,643억 원으로 6.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높은 6.8%가 증가해서 영업이익 68억 3,700만 원으로 15.7% 감소했습니다. 영진약품 매출액이 1,253억 원으로 1%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반대로 5.3%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 32억 5,200만 원 발생이 됐고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172.3% 하락했습니다. 경보제약 매출액이 1,413억 원으로 12.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높은 13.2%, 그 결과 영업이익은 16억 4,300만 원으로 35% 감소했습니다. 명인제약 매출액이 1,482억 원으로 4.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968억 원으로 0.1% 감소시켰습니다. 영업이익 514억 원으로 13% 영업이익 증가입니다. 녹십자 매출액이 8,567억 원으로 3.1%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0.6%밖에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영업이익 13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61.8% 감소했습니다. 대적전자 매출액이 7,473억 원으로 6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낮은 34.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1,216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43억 3,500만 원보다 무려 2,904%가 전환이익이 증가했습니다.
HD 현대 매출액이 42조 원대로서 22.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0%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영업이익 6조 9,594억 원으로 187%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지주회사 연결 종합이니까 그 자회사 중에서 HD 현대 오일뱅크 매출액이 17조 1929억 원 25.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4조 4353억 원으로 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영업이익 2조 7576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2102억 원보다 무려 1411.9%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이란 전쟁에 의한 그 유가 상승이 영업이익 증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SK가스 매출액이 4조 9,482억 원으로 33.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37.2%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37억 원으로 21.3%가 감소했습니다. 대한제강 매출액이 6,921억 원으로 14.9%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3.9% 약간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 167억 8,100만 원 80.8%가 증가했습니다. 마진율이 별로 안 좋네요. 7번째 7월 말까지 공시된 그 상장사 중에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하면서 경제지에서 얘기하는 무슨 맥주 클럽에 가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로를 끄는 그런 이제 경제 언론 매체들의 여러 가지 소개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업종의 상반기 실적을 우리가 알면서 느낌상 전반적인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비상장 회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상장 회사들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지 못한 기업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양극화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잘 되는 데는 또 엄청 잘 되고 또 이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성적이 나빠지는 그런 업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상반기 제가 스르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봄으로써 다시 한번 저는 끊임없이 과잉 생산에 덤핑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스르프트 회계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